반갑습니다. 엔젝다 코리아 알렉스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은경 IBO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저의 경험치를 조금 나누기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저희가 이 일에 있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이 일을 시작해서 나의 소비자, 나의 파트너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전 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자와 파트너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호일러의 법칙. 근데 이 호일러의 법칙은 저희 일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많은 직업군에서 하다못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면 ABC의 법칙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호일러의 법칙은 단순히 ABC만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오늘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ABC의 법칙에서 높은 확률을 내기 위해서,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많은 사전 단계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을 저희 일에 접목을 시킨다면 크로징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법칙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사업적인 툴로 셀톡스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톡스를 전달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각자마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실패를 거듭하고 제가 나름의 터득한 그 실전 상황들도 이 포함이 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되게 단기간에 나를 리모델링하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냥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제가 저희 제품을 추천을 하고 싶어서 셀톡스라는 프로그램을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혹은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크로징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일부러 따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다 구워져서 나와 있는 이런 고기보다는 실제 사람들은 고기를 굽는 소리와 냄새에 더 식욕을 자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내 모습을 최고로 예쁜 모습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분명히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 첫 질문은 언제나 그랬어요. 길지 않은 시간에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너 뭐 했어? 뭐 해서 살 뺐니?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때 제가 경험치가 많지 않을 때 실패를 했던 방법이 물어보는 게 즐거워. 너무 많이 제가 쏟아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크로징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상대방의 관심을 보일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만 하고 저희가 아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스폰서님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에 내 마음이 앞서서 제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크로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셀톡스라는 프로그램과 이 제품을 제가 혼자 전달을 했을 때 막상 그분이 나중에 사업적으로 크로징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호일러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혹은 나의 플랜 B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거를 쏟아내지 말고 관심을 갖는 순간 약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제가 셀톡스를 전달할 때도 그렇죠.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소개시켜 줄게. 한번 만나볼래? 언제가 괜찮겠어?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될 때 혹은 다음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오전과 오후 혹은 주말과 평일 언제가 시간이 괜찮나는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평일 오전이 나는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 그러면 수요일 9시 금요일 11시 중에 어디가 괜찮냐고 어느 날이 괜찮냐고 선택지를 좁혀주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자기가 연락이 온다고 하고 연락이 오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미팅 자리에서도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전화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통 관심을 갖고 저한테 관리를 받으셨던 분들이 제 연락처를 그분에게 주면 전화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도 이 약간 양자택일을 강요해야 됩니다.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스폰서님에게 주셔야 돼요. 연락을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확인을 하고 너의 연락처를 나를 관리해 준 분께 전해드릴게 하며 그래서 연락처를 건네주셔야 이 또 클로징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미팅 자리가 마련이 되죠. 전화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만날 때도 있지만 미팅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보이시죠? 이쪽 각? 이쪽. 어느 쪽의 복장이 신뢰가 가시나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복장은 저희 일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미팅을 나갈 때 제 이 옷이 갑옷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나가요. 전쟁을 나가면서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는 병사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복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5초 중에도 이 내 외모나 복장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나의 첫인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55%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옷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되게 많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정장을 입고 축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갓집을 가는데 컬러풀한 옷을 입고 가지 않죠. 그렇게 복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나의 기본 예절감, 나의 전문성도 보여줄 수 있고요. 나의 예의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장이기 때문에 이 복장은 저희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장뿐만 아니죠. 이렇게 잘 갖춰 입었지만 머리를 감지도 않고 떡진 채로 저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미용실에 가보시면 미용사들 머리 되게 예쁩니다. 다들 그렇게 예쁜 모습을 한 미용사들에게 관리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전문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나한테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나의 외모를 준비하고 나가는 거 저희 일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요. 첫인상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스폰서님들이 상담을 잘 해주신다고 하셔도 클로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닥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장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면 보통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요즘에 단순히 명함을 건네기보다는 명함과 함께 저희가 많이 쓰는 투명한 보틀 있죠. 걔를 같이 선물처럼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건넵니다. 선물은 너무 과해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주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이 정말 여기 보면 꽃이 한 송이죠. 사랑해라는 단어와
물론 100송이의 꽃도 좋지만 이 한 송이의 꽃만으로도 충분히 내 감정을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이런 자그마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팅 때 상황에 따라서 보트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저희 리빙 제품 있죠. 뭐 치약을 들고 가기도 하고요. 바디워시 선물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를 건네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아직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괜찮아요. 뭘 이런 걸 다 괜찮은데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자리를 헤어질 때 보면 그 제가 드린 선물을 안 들고 가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넨 이 선물이 저는 사실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선물인데 의외로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만나서 할 얘기가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낸 선물에 이거 뭐예요? 부터 질문부터 오기 때문에 사실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는 제품도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게 체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제품을 권했을 때 선물이지만 정말 제 마음이었지만 질문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지금은 미팅을 가면 꼭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꼭 챙겨 갑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시작을 여는데 굉장히 좋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저는 저희의 투명 보틀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되게 이제 많이 봤던 그림이죠.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그림이 이 아이일 거예요. 근데 호일러의 ABC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스폰서, 어드바이저, 브릿지, 소개자, 클라이언트, 상담 고객. 이 아이들의 약자를 따서 이 호일러의 ABC라는 법칙을 쓰는데요. 이 호일러의 법칙은 단순히 이렇게 상담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복장, 선물을 하고 호기심을 전달하고 약간은 강요스러운 약속을 잡는 것도 사실 다 호일러의 법칙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그 사전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미팅 자리에서 클로징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죠. 네, 이 호일러의 법칙이 제가 해보니 이게 제가 스폰서의 입장으로 갔을 때 저만 알고 있는 호일러의 법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개자, 브릿지가 호일러의 법칙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스폰서가 아무리 자기의 역할을 90%를 잘 한다고 해도 결국은 10%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개자로 갈 때는 정말 면밀하고 치밀한 그 고객의 사전 정보를 스폰서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지만 모르는 척 정말 유하게 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스폰서님들이 상담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스폰서님 얘는 돈 없어 못해요. 얘는 오늘 얘기만 들으려고 왔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옳지 못한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의 입장으로 갔을 때는 소개자에게, 입비에게 미리 꼭 얘기를 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얘기나 흐름을 끊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라는 얘기를 한번 인지를 시켜요.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이겁니다. 라는 얘기를 알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저희가 또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또 있죠. 저는 요즘에 장소 선정에 있어 사실 지금은 저희가 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익숙한 공간에 많이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크로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스퀘어가 있기 전에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 커피숍이 조금 멀긴 하지만 어차피 어딜 가나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 제가 장소를 저한테 정하라고 하면은 항상 저는 그 커피숍을 정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정말 진향호가 내려다 보이는 뷰가 끝내주는 커피숍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 장소를 잡을 때 물론
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면 장소와 분위기에 대한 힘을 조금 보태서 상담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고 수월한 쪽으로 상담을 저는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뷰가 좋은 장소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또 특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셔서 뭐 입구에 상담자는 뭐 등을 치고 앉아야 되고 이런 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지 않는 장소를 조금 선호하고 그런 장소의 힘을 조금 빌리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스폰서일 때도 내가 소개자일 때도 이 홀로의 법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스폰서님들은 90%의 역할을 합니다. 그 90%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소개자의 또 역할이죠. 사전 정보 전달,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이라고 하죠. 사전 미팅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정보 없이 나가서 저희가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준비해서 가야죠. 그리고 정보 전달과 함께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담자분의 미팅이 가능한 시간을 저는 꼭 한번 체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담을 오시는 분은 1시간을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막상 상담자에게 시간은 10분, 20분밖에 없다면 이 앞에 약간의 불필요한 얘기로 이 미팅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제가 겪어보니 있더라고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라는 얘기를 제가 겪고 나서 사전 정보를 전달받을 때 몇 분 정도 미팅이 가능하신가요를 꼭 물어보고 제가 스폰서의 입장으로 갈 때 소개자도 이 홀로의 법칙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미팅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티업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티업은 사실 스폰서에 관한 티업밖에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티업은 스폰서에 관한 티업은 전문가로서 소개하는 스폰서에 관한 티업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티 위에 공이 올려진 거 보이시죠? 네, 이 골프라는 이 운동 중에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거는 처음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쵸?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최현승 그룹장님 말씀하셨죠. 사업 설명회는 딱 한 번 왔습니다. 오늘 클로징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번을 기약하려면 오늘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올려놓고 공을 칠 때 사실 치기가 조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90%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소개자, B의 역할이에요.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소개, 좋게 멋지게 스폰서의 소개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자기의 역량을 9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이 티업이거든요. 그래서 90%를 잘할 수 있게 이 나머지 10%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가서 장소도 체크하고 상담자가 오고 있는지 어느 만큼인지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오기 전에 상담자에게도 얘기를 하죠. 정말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힘들게 모신 분이니까 너도 시간을 내고 온 만큼 조금 집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나 생각해라고 미리 이 모든 사전 준비까지가 티업입니다. 단순히 저 스폰서님을 전문가로 소개하는 것까지만 끝을 내지 마시고요. 그 사전 작업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결국은 저희가 클로징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니 그 확률을 높이는데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사람들은 되게 사소한 거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되게 사소한 거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꽃을 선물하라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선물도 준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상담 고객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 너무 과민 반응 보이실 필요 없고요. 혹시 내가 스폰서의 입장으로 갔을 때 그 중간 다리 역할로 나온 소개자가 흐름을 끊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셔서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포커페이스 지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상담 고객께서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무슨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라는 얘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라는 약간의 긍정의 반응을 보여셔야지 이거 약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 그냥 식품이에요.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상담자분은 자기가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확 닫혀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포크페이스를 조금 유지하시면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냐고. 근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체험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정말 신기하다고. 참 신기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소개자가 그렇게 흐름을 끊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폰서와 소개자는 저희가 인간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호일러의 법칙에서 스폰서를 모시고 오는 이유는 정보는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시면 남편분들이 자기 부인을 운전을 가르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만 전달을 하면 되는데 나의 감정과 그의 감정이 부딪혀서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스폰서님을 모시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이 일을 할 때 보면 되게 가까운 분들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제품도 사업도 전달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와 나는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스폰서님을 티업해서 모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홀로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면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세요.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직접 이렇게 내가 가깝고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3자, 전문가적인 제3자를 초대해서 이 사람을 크로징하는 게 단순 제품 전달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업적으로도 이 사람을 크로징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저 사람은 날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적인 비전을 전달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들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고요. 이때 이제 10%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TV 틀면 트로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트로트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노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추임새를 넣죠. 결국 그 노래를 흥을 돋구기 위함이지 그게 흐름을 끊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B는 자기의 10% 역할을 하면 됩니다. A가 90%, 스폰서가 90% 역할을 하는 거는 대화의 양도 스폰서가 90%를 합니다. 그럼 B는 대화도 10%만 하시면 됩니다. 추임새를 노래에 흥겹게 추임새를 넣어주듯이 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이 10%를 쏟아내야 됩니다. 나 믿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살 빼줄게. 내가 뺄 수 있게 도와줄게. 나 믿고 하자. 이 한마디를 결국은 소개자가 해주셔야 되세요. 스폰서님이 아무리 90%를 잘 해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10%가 채워지지 않으면 100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클로징이 되지가 않죠. 정말 이 10%는 작지만 정말 큰 역할이에요. 결국 짧고 굵게 강한 확신을 주는 거는 이 소개자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때 이 소개자가 해야 될 게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전문가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확신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뭡니까? 이 소개자가 결제는 카드 주세요. 소개자가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카드 주세요. 정말 마지막 마무리가 이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스폰서님들한테 시키시는 것은 안 되시고요. 강한 확신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결제하라는 말까지, 카드까지 이 소개자가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이 스폰서님은 끝까지 전문가로 남을 수 있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켜드려야 돼요. 그리고 얘는 요즘에 제가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다르게 살고 싶다면 적성에 직업을 맞추지 말고 직업에 적성을 맞춰라.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20년을 넘게 내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갇힌 2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생활이 전부는 아니었고요. 늘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저희 198처럼 180만 원에 부가세 18만 원, 198만 원을 매달 로열티를 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로열티가 자동이체가 되는 날은 제가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198만 원을 매달 주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한 달이면 198만 원인데 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개인형 프랜차이즈가 맞아. 내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로열티를 주는 사람에서 내가 로열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에 제 적성을 맞췄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아직 혼자 미팅을 나갈 때면 조금 무섭습니다. 사실 외모적으로 되게 세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공부를 영양학적으로 많이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사전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의 최고의 모습을 합니다. 그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차고 거울을 또 보고 하면서 제 스스로 되뇌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제품을 먹었든 뭘 알던 간에 무슨 공부를 했던 간에 셀톡스는 내가 더 많이 알아. 우리 제품은 내가 더 많이 알아. 엔젝타는 내가 더 많이 알아라고 저한테 자신감을 부여하고 미팅장에 나갑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어 다른 행동을 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제 성격이나 제 적성뿐 아니라 제 상황도 요즘에 이 직업에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핑계 대고자 하면 혼자 사는 사람도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핑계를 대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직업으로 선택을 했고 내 적성을 맞춰야 한다면 저는 제 상황까지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꿉니다. 지금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지만 제가 많은 파트너들의 멋진 스폰서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결국 파트너의 성장을 가장 기뻐해 주시는 분들은 스폰서님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호일러의 법칙이 이해가 되셨다면
저는 스폰서님들을 이용하지 말고요. 스폰서님들 저 198 받아주시는 분들 아니시거든요. 이용하지 마시고요. 활용하셔서 나의 성장의 원동력과 나의 롤 모델로 삼아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파트너이신 분들도 소비자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그렇지만 제가 꿈꾸는 많은 파트너들의 멋진 스폰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파트너들의 멋진 스폰서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요 단어를 요 문구를 조금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열심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원하는 바 이루는 그날까지 조금 이 직업에 저희를 맞춰보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